하지만 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는 3주 전보다 증가해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 대사질환이 의심되는 상황. 원인은 급격히 불어난 체중에 있었다. 그의 체중은 84kg을 넘어서 있었고 14kg의 감량이 필요한 상태였다. 현재 먹는 약 그대로 갈 거예요. 통풍으로 인한 발의 통증으로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은 탓이었다. 환자분이 한 달 사이에 체중이 3kg가 늘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이 늘면은 금방 지방간이 생기고 간 수치도 올라가고 이렇게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기서 씨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통풍 환자에게 맞는 운동을 배우기로 했다. 통풍 환자들은 대부분 관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땀을 덜 내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통풍 환자에게 좋은 첫 번째 운동은 물속을 걷는 것이다. 물이 체중의 80%를 받쳐주기 때문에 땅에서 걸을 때보다 관절을 보호하면서 더욱 오래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 이런 통풍 환자들이 통증이 심하거나 걷지 못할 정도의 어떤 이런 증상이 오면은요,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데 이런 물속에서 하게 되면은 관절에 전혀 부담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 체중 감소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통풍 환자에게 권하는 두 번째 운동은 자전거 타기다. 이때는 무릎을 11자 형태로 만들어 페달을 밀어내듯 밟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할만해요. 예. 마지막으로 통풍 환자에게 권하는 운동은 걷기다. 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고 또한 체중이 무릎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잡이를 반드시 잡는 것이 좋다. 체중으로 인해서 부담을 받는 관절 부위에 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20분부터 점차 시간을 늘려서 60분까지 하는 운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강도는 자신의 그 목표 심박수에 맞춰서 약 40%에서 60% 정도로 운동을 실시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의 빈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일주일에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그렇게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 곳곳에 과도하게 쌓인 통풍 결절. 수술로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근본 원인이 되는 고요산 혈증이 약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대로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치료를 받아서 절개를 해내도 또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게 되고 또 치료적이든 뭐 바늘로 찌르든지 이렇게 피부에 상처를 나게 되면 그 부분은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더 감염이나 이런 다른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풍 결절은 어지간한 경우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적인 치료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발견된 고요산 혈증. 통풍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요산 강화제를 섭취해야 할까?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만 있는 경우라면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요산이 올라가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통풍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 성인병들이 동반될 확률은 있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이나 어떤 체중 조절,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런 어떤 약물 이외에 기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매일 하는 고강도의 근력 운동. 과연 옳은 선택일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술 마신 것과 비슷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산 생산이 증가될 수 있고 요산 배설도 억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탈수가 되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면 요산이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발 같은 거를 다친다고 하면 그 다치는 것 자체도 통풍 그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격렬한 운동은 좋지는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마시는 오렌지 주스. 통풍 환자에게도 바른 선택일까? 네, 과당 주스는 요산 농도를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난 뒤에 혈중의 요산 농도를 아주 높이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통풍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통풍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수는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생활이 만연한 것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한 번 발병하면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만성질환 통풍. 이 통풍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병이 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 요산의 수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등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면 시간이 짧고 야간 활동 시간이 길어진 현대인들이 야식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야식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몸은 각종 만성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상처럼 즐겨온 야식 때문에 비만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은 이봉진 씨. 그리고 역시 비만과 함께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은 박태진 씨. 이 두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즐겨오던 야식을 끊기로 결심했는데요. 야식을 끊은 3주 뒤 이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야식과 회식이 잦아 늘 밤늦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왔다는 이봉진 씨. 운동을 좀 하더라도 좀 빨리 피로가 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못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침과 점심은 굶을 수 있지만 잠을 자기 전 야식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다는 박태진 씨. 자꾸 뭘 달라고 해요. 자꾸 아랫배가 너무 허전해서 항상 먹고 자요. 밤마다 습관처럼 즐겨온 야식이 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 두 사람의 야식 끊기 도전이 시작됐다.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았던 박태진 씨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초기 당뇨와 함께 고지혈증과 고혈압까지. 생활 습관병에 속하는 질환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주요 질환으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들,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그러니까 중풍이라고 그러죠. 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게 오게 되면 되돌리지 못합니다. 박태진 씨는 앞으로 3주 동안 정해진 식단을 지키며 야식을 끊기로 했다. 건강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좀 끔찍해졌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력하게 들고요. 제 자신한테 스스로한테 검사를 받는 거니까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에 이상 증세가 찾아온 만큼 각오가 대단했지만 야식을 끊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야식이 이미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안 되겠다. 물이나 먹어야겠어요. 야식 끊기에 도전한 지 이틀째. 박태진 씨는 밤마다 찾아오는 공복감과 식탐에 시달리고 있다. 너무 배고파서 정말로 식은땀이 날 정도로 진짜 죽겠어요, 진짜. 아직까지 야식의 유혹은 그에게 참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온다. 준아, 아빠 한 입만. 안 먹어. 안 돼, 아빠 먹으면 안 돼. 아빠 먹으면 안 돼. 제일 땡기는 건 라면이고요. 그 다음에 군것질거리인데 고기도 땡기고 이게 하나를 못 먹으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거 라면. 야식증후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야식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이 흔하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야식증후군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장애를